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주 기자가 왜 주진우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이런 생활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여성들은 간편한 옷차림으로 있지 말고 화장하고 옷을 갖춰 입어라. 둘째, 남편이 잘못했을 땐 유머를 섞어 또라이몽 목소리로 말하고 잔소리를 피하라. 셋째, 여자들은 화가 나도 1부터 20까지 숫자를 세라. 넷째,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어도 비난하지 말고 집안일을 가르쳐라. 스트레스가 많은 건 우리나라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참 남의 나라 얘기지만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네. 만우절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래요. 그래서 더 슬퍼요. 네,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첫 곡은 좀 갈아엎어주세요. 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 계속 듣게 될 거거든요. 또 다른 노래 없어요? 조금 격조를. 거짓말이야 김추자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노래 없습니까? 아니 말고 거짓말 아니라니까 이거 말레이시아 이거. 아우 또 왜 원더걸스입니다. 아이러니 이거 말고 고품격 음악방송 순수 음악방송 이 노래 말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 노래 말고. 네. 해도 뜨지 않는 새벽부터 남들이 모두 잠든 밤까지 매일같이 발로 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보도로 인해 의도치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을지 고민하는 기자도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오롯이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걷는 기자가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요. 다 아시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기자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달의 기자님 상. 코로나 시대 언론 역사의 길이 남을 지난달의 기자님상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봉 교수님입니다. 예,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타공인 언론계 생각을 안 하신 거군요, 뒷말을. 아니 언론계 석학이라고 하려다가 게다가 언론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평론을 해주시는 예, 분입니다. 가장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자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칭찬해 주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 MC 장원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개그맨이셨다면서요? 네, SBS 공채 개그맨 출신입니다. 네, 개그인데 짜서 프로그램을 하기만 하면 다 사라졌다면서요? 네.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요. 네. 예, 제가 출연하자마자 문 닫은 프로그램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예. 제주네. 그러니까 이게 예. 폐지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예, 아닌 밤중에 주진우도 저 가고 난 다음에 방역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바이러스요? 자, 왔다 가면 위험해지거든요. 네. 교수님, 예. 이 상품 소개 한번 읽어주세요. 상품 소개. 제가 잘 안 보여서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네. 여기가 어두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놓으셨어요? 아니요, 그 정도. 이거 뭡니까 이게? 뭔 글씨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이게 뭡니까 지금? 진짜로 네. 너무해요, 우리 PD가. 자, 그럼 뭐? 여러분도 같이 꼽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생각나는 지난달에 가장 좀 이상했던 기자, 가장 봤는데 이게 뭐야 그런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자상에 올리는데 맞추신 분들한테는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 어떻게 하실지 심사 소감 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 기준이요. 네. 이 뽑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개그맨 출신이다 보니까 네. 얼마나 좀 웃음을 유발하는가. 그렇죠. 이 기사를 보고 기분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네. 뭔가 이 빵 터지는 포인트가 있다 네. 싶은 기사들 위주로 제가 그리고 좀 MC 뽑아봤습니다. 장원님은 봄이 왔는데 아직도 패딩 입고 다녀요? 예. 마음이 추워? 이거? 패션? 자, 이게 프로그램 한 8개 문 닫으면요. 한여름에도 패딩을 입게 됩니다. 네. 마음이 많이 춥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떤 사람이 예. 지난달에 기자상을 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이달의 기자상이 있습니다. 이달의 기자상이라고 기자들한테 예, 가장 맞습니다. 큰 영예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방송 기자협회에서도 주기도 하고 방송학회에서도 주기도 하고 네, 그런데 기자협회에서 주는 그렇죠. 이달의 기자상이 이걸 있습니다. 조금 꼬았습니다, 한번. 네. 지난달이라고 하니까 지난달 기자상은 네. 우리 국민들을 너무 화나게 하거나 네. 진실된 보도보다는 좀 왜곡된 보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그 상을 주려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지금. 네, 아주 중요한 언론사에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시상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네. 큽니다. 네. 사실 제가 좀 기자상 많이 탔죠. 그러니까 예전에 맞습니다. 많이 싹쓸이. 탔죠. 네. 네. 싹 다 많이 탔는데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삼성 관련해서는 기사를 쓰고 뭐 기사 써가지고 특검이 열리고 막 그랬는데요. 김용철 변호사 비자금 사건 네. 그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이 은퇴했는데 그거 한번 탄 게 삼성 관련해서는 유일한 거죠. 유일한 거죠. 네, 맞아요. 장충기 뭐 문자니 삼성에 대해서는 이재용 문제니 뭐 굉장히 많이 썼는데 하나도 못 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명박 관련돼서는 뭐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기사를 많이 쓰죠. 네, 감옥에 가는 결정적인 기사도 제가 썼고요. 제 기사로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도 밝혀졌고 그리고 내곡동 사저 그다음에 제가 기사 써가지고 이명박 관련돼서는 특검이 2번 열리고 네. 청문회도 막 열렸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기사로는 상을 한 번도 못 탔습니다. 왜 그러죠? 심사를 제대로 한 겁니까 대체? 아, 네. 방송기자협회에서? 교수님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셨는데 이게 안 뽑은 사람이 여기 계셨군요. 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아메리노스 강님 제가 뽑은 쓰레기 기사 YTN 베트남 다낭 사건이요. 정말 같아요.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오주민님, 정은경 본부장님 재산 날리는 기사. 저런 기사도 있었죠. 네, 참 어이가 없었어요. 막 네, 이런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진짜 저런 기사들은 왜 쓰는지 좀 생각은 하시는지 그런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공정성과 여기에 참신성 거기에다가 권위를 더하려고 우리가 최진봉 교수님 모셔왔어요. 네. 제가 또 언론에- 권위하면 최권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최고봉입니다. 사실 원래 최고봉으로 바꾸려고 그랬었어. 근데 최고봉보다 진짜 봉우리다 해서 최진봉이다. 그거는 MC 장원님의 독특한 해석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최진봉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섭외가 됐다 그래서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기뻐서? 아니요, 예, 기쁘기도 하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또 출연료가 안 맞으면 안 나가시거든요. 그래요? 여기 출연료가 적어요. 늘 제가 그럴 말씀을 리가요. 드리지만. 네, 아니 그런데 진행자분이 또 유명하면 아 나가십니다. 그럼요. 주진우 씨가 하는데 가야죠 제가. 네. 자, 기다리던 순위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3위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네, 지난달의 기자상 3위 발표하겠습니다. 돈 푼다는데 내 차례 올까? 속타는 풀뿌리 경제 중앙 선데이의 이수기, 박성우, 곽재민 기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 3위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경제 지원 대책이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까지 닿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러고 싶은 거예요. 중앙선대에서는 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실효성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내용도 그 내용이지만 이 기사의 내용이 중요한 네. 거예요. 앞에 너무 이 웃겨. 3위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좀 완벽하게 이 기사를 만들려면 실제 상인의 인터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렇죠. 이 기자님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터뷰를 나가기엔 좀 바쁘셨나 봐. 네. 그래서 요런 상인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좀 동원하셨는데 어떤 네, 상상력입니까? 근데 픽사리가 조금 났습니다. 네. 예. 자, 기사 시작에 자, 서울 역삼동의 도곡시장 네. 40년 동안 네. 40년 동안 이곳에서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박홍근 씨. 네. 가로치고 41세. 한 살부터 한 거죠. 두돌 기름집을 두 돌 때부터 두 시작을 돌 한 때부터 겁니다. 이제 기름집을 운영하기 기름을 시작하신 짜기 겁니다. 시작한 거죠. 아니 2달 때부터 네. 기름 짜셨어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옛날에 우리 그 집안에 노동력이 부족하면 걸음마 떼자마자 이제 지게 메고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렇잖아요. 예. 이분도 그런 겁니다. 두 돌 때부터 이 가게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기름지게를 지고 다니신 거죠. 이 박홍근 씨가.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을 사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네. 41세인데 40년 동안 기름을 짜신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걸음마 뛰자마자 그럼 걸음마도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살이면 41세면 그분이 기름집을 40년 동안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교수님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다니까요. 두 돌 때부터 일을 하고 그랬어. 경제 뭐 능력이 좀 특출한 아이였나 보죠. 네. 3위부터 너무 웃기네요. 일단 이수기, 박성우, 곽재민 기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혹시 이거 기사 조금 잘못됐으니까 고쳐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기사를 살짝 수정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세 기자님이 비상대책회의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세 분이 머리를 짜내서 네. 이거 숫자를 바꾸면 걸릴 것 같고 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40년 동안 앞에다가 네 글자를 붙이셨습니다. 또요? 예. 바꿔가지고 뭐라고요? 바꿔서 대를 이어 40년 동안 피해가기죠. 고쳤어요? 예, 고쳤어요. 고쳤습니다. 슬쩍. 예. 슬쩍 너무 보인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기자가 기사든 기자든 잘못 썼으면 정식 사과를 하고 실수였다, 잘못했다. 그렇죠. 할 수 그렇게 있어요. 해야 되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은근슬쩍 갑자기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MC 장원이 사실은 처음에 이 기사를 읽어보고 딱 가져왔는데 네. 며칠 지나자마자 갑자기 기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이상하다. 원래 봤던 이 기사가 아닌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앙선대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사를 바꾸면서 잘못됐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실수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인정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이 기사는요. 주진우 기자도 네. 잘 하셨지만 기사는 역사입니다. 네, 남죠. 역사예요. 그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슬쩍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기사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이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거짓이 있었으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나중에 떳떳해요. 그럼요. 근데 나중에 계속 물어보면 이수기, 박성우, 곽재민 기자 이렇게 그 사람들 이름 들으면 참기름 영재 이렇게 생각날 거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리고 이분은 네. 청취자가 참기름 영재가 맞다고 하고요. 그래요? 아니면 장사신동일. 장사신동이다. 기사 하나하나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네. 의미 있는 시상식입니다. 그럼요. 네. 최진봉 교수님 맞습니다. 그럼요. 저희 권위를 갖추고 있는 시상식입니다. 네. 이런 기사를 3명이나 붙어서 썼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 3위를 위해서 저희가 상패는 못 드리고요. 상장은 어떻게 만들까 고민 중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축하 노래는 띄워보내겠습니다. 조르디입니다. 조르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아기 노릇이 참 힘들어요. 네. 이런 뜻이랍니다. 듣겠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한국의 코로나 방역법, 한국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관심 있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2살 때 참기름 짜기 시작하는 이런 기사 알려주면 놀랄 거예요. 네. 그럼요. 야, 한국은 다르구나. 제가 봤을 때 이 박홍근 씨가 이 기름집계의 조르디시네요. 그렇죠. 조르디도 2세부터 참기름 짜봤니? 이렇게 물어볼 사람. 울렐레 기름짜, 울렐레 기름짜, 뭐 이렇게. 그분이 4살, 5살 때 전성기 가수로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저분도 2살 때 기름은 못 짜지. 오줌은 좀 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웃었네요. 이런 분도 있고 음악방송이 이렇게 웃기기예요. 막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기사는 지지도 합계 이렇게 나오는데 100%가 넘은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라 실수겠죠. 그렇게 하겠어요. 자,
2위. 네. 2위 기대됩니다. 막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달의 기자상 2위. 범여 비례연합 가자환경당 대표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 매일경제 최예빈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건 왜요? 또. 네. 일단 이 기사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에 속한 가자환경당 이때 당시에는 속해 있었죠. 지금은 나왔지만 네, 맞습니다. 이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가 여성 봉사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는 비슷한 네. 기사는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어 별 문제 보여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네. 왜 성추행 혐의를 받았는지, 왜 고소가 됐는지, 그리고 왜 기소유예가 됐는지, 그리고 권 대표의 입장까지도 잘 기술을 해놨어요. 별 여기까지는 문제 뭐, 없어요 거기는. 여기까지는 네. 뭐 기사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기사도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근데- 떴는지도 알겠는데. 그렇죠. 네. 알겠는데 여기까지는 뭐 네,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네, 근데 최혜빈 기자님이 여기까지는 좀 뭔가 밋밋하다라는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뭔가 거물을 좀 엮어야겠다. 엮어야지. 엮어야지. 기자들이 네. 어부만 엮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잘 엮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안을 좀 키워봐야겠다라는. 그렇지. 팔을 키우자. 이 청년의 푸른 꿈을 끊고 엮고 키우고 잘하네. 네, 그래서- 최혜빈 기자 잘해. 다음 기사 내용이 네. 한편 권 대표는 권양숙 여사와 20촌 사이다. 20촌. 20촌. 아, 나 저도 20촌 한 얘기를 8촌 아세요? 8촌? 아니요. 20촌 얘기를 알았는데 네. 20촌을 이게 특정보다한 분이 최예빈 기자님이시니까. 네. 자, 20촌이면요. 네. 네. 그 20촌만 다 모아 놓으면 거의 지구촌이에요. 이게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을 텐데 네. 웬만한 사람은 다 엮일걸요. 아마 20촌 그럼요. 안에. 20촌. 권씨 집안에 다 거의 다 엮이죠. 아마 배우 주지훈 씨도 주진우 기자님이랑 20촌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럴지도 형 몰라요. 동생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아니 뭐 맞추다 형동생 보면. 해요 사실. 아니 그런데 이 권 씨가 네.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은 하나밖에 성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 권 씨들은 다 그런 게 다 엮기는 20촌 아니죠. 안에 다 다 엮입니다. 들어가죠. 거의. 예. 예. 아 근데 그 20촌을 찾았어요? 네. 와, 그거 대단한 이거 기자 정신 아닙니까 이분?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이걸 제대로 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족보 확인 가서 뭐 볼 수는 있겠죠. 혹시나. 20촌이라고 정확하게 하는 이 예리함. 네. 저는 족보를 뒤져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고 막 하고 네. 저도 옛날에 이회창 네, 이해창. 그 총재가 저기 대선에 나왔을 때 예. 한인옥 여사 족보 해가지고 계속 뒤지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못 세겠더라고. 근데 힘들어요. 20조까지 셌으면 최혜빈 기자 크게 될 기자네. 이분. 네, 이분이 그 내가 몰랐던 내 가족을 찾아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아, 예. 네. 이분 상 받을 만하네요. 네. 보통은 8촌 넘어가면 8촌도 사실은 잘 몰라요. 몰라요. 저는 4촌. 4촌까지만 보고 5촌도 그러니까 못 보는 것 5촌부터는 같아요. 거의 예. 못 봐요. 20촌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도 저기 자기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척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럼 막 그래서요 그래요. 나 몰라 이렇게. 근데 아니, 이렇게 엮는 게 예. 과연 그러면 권 대표와 권양숙 이 글 그대로만 보면요. 네. 권 대표와 권양숙 여사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사에서는 예. 권 여사의 친척을 뭐 여기다가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후보 하나 넣어주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네. 보이는 보이죠.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네. 기사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이 권 대표는 사실은 저기 비례 뭐 순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아니죠. 예, 배지를 받는 예, 예. 걸 보장 받은 것도 아닌데. 거기서 또 나가기도 했죠. 지금 예. 더불어시민당에서. 네.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20촌을 찾아서 이런 거 좀 우리 내 20촌도 좀 찾아주라. 사돈의 8촌이 좀 더 가깝지 않니? 막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돈의 네. 8촌이. 20촌 네. 후속 기사 꼭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4촌, 8촌 뭐 이런 것까지는 봤는데 20촌까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이렇게 해서 엮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메시 맘님이라고 있어요. 네. 저희 저 청취자 중에 네. 아마 메시랑 나랑 연결해도 한 20촌 정도는 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를 몇 다리만 이렇게 그럼요. 건너면.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몇 달만 하면 다 안다 그러는데 20촌이면 안 걸리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그게 상황이 되는 거죠. 케빈 베이컨의 법칙입니까?
네. MC 장원이 잘하네. 유식하네. 의외로 유식하네. 역시 개그맨들은 유식해요. 예, 개그맨인데 이 시사 프로그램 아니죠, 여기 음악 방송이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네. 아니 그 네. 패딩은 왜 입고 왔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주진우 기자한테. 네. 이거 이제 그 유튜브 하는 프로에 저널리즘 M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네. 저도 네. 같이 하는데 거기서는 계속 구박을 당해요. 아 그래요? 어. 아니 훌륭한 청년인데. 그래 훌륭한 초인데 아. 이동영 씨가 네. 계속 구박을 해가지고. 이동영이? 네.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이 인간적인 품격이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훨씬 뛰어나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네요. 네. 아, 이동영 씨가 참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상암동 최고 기온이 한 16도, 17도 정도 됐을 거예요. 예. 네, 그런데 패딩 입고 다니는 MC 장원 마음이 쉬운 것 같아서 MC 장원 보면 좀 따뜻한 응원과 네. 격려, 허그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예. 아, 네. 아무튼 개그맨들도 많이 힘들겠어요. 이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사 써대면 나 네, 진짜 웃길 수가 없어. 네, 기자 그죠? 정신을 여기에다가 보이면 참. 네. 아무튼 2위를 차지한 매일경제신문의 최예빈 기자를 위해서 노래 한 곡. 근데 아니 그 전에 이것도 쓱 뺐어요 몰래. 뭘 뭘요? 얘기를 해야지. 네. 기사의 내용을. 아 그래요? 네. 네. 되게 중요하네. 네. 아 이- 이거 네. 품격 있는 방송이구만 네. 여기 프로가. 그렇죠. 예. 이 한편 권 대표는 권양숙 여사와 20촌 사이다를 쓱 빼서 20촌 사이다만 쏙 뺐습니다. 네. 그래서 뒷내용으로 그냥 연결시키는 걸로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권양숙 여사 부분은 다 빠졌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권 대표는 지난 2006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에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뒷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의혹 이런 뭐 소식통이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기자들 약간 조금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바꿔야죠. 아까도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슬쩍 빼가지고 마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기사를 바꿔놓으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교수님, 네. 네. 100번 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최예빈 기자를 위해서 매일경제 최예빈 기자를 위해서 노래 하나 떼우겠습니다. 김명애입니다. 도로남. 파랑숲 라운지님 아깝게 떨어진 4위 이하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하는데 아깝게 떨어진 거 있습니까? 아깝게 떨어진 거요. 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많이 그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그러면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예,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동아일보. 이 내용은 뭐 조중동 문화일보 뭐 보수 일간지에서 많이 좀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최강욱 1억 넘는 렉서스 타면서 친일 척결 외쳐. 네. 예. 그러니까 1억 넘는 렉서스를 타면서 그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뭐 페북에 SNS에 자신의 썼다, SNS에 예. 썼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기사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제 최강욱 전 비서관이 최강욱 후보가 렉서스 타는 것도 다 알려지고 그랬는데 네. 네. 왜 기사를 썼는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깝게 4위가 된 이유는요. 또 뭔가 있을 거예요. 통화일보도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 렉서스가 한 5년 안쪽에 산 거였으면 제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심지어 이 렉서스가 거의 10년이 다 된 렉서스였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타고 다녔어요. 네, 저도 잘 압니다. 예. 8년 된 렉서스고 네. 이 한일 무역 마찰이 일어나기 전에 또 훨씬 전에 구입을 하신 렉서스고 예. 뭐 이 렉서스 모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네. 그분들이 다 뭐 매국노라든가 아니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렉서스를 탄다는 이유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가치라는 게 있는데 교수님 이렇게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구 쏟아내는 거 보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죠. 기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기사가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말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사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는 가치가 거의 없어요. 제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MC 장원 얘기했죠. 1억 넘는 렉서스 이건 선정적인 기사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8년 된 렉서스면 1억이 넘습니까? 출고가가 1억 얼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미 8년이나 탔던 차를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이 그러면 최강욱 비서관이 그전에 비서관 될 거 다 계획했습니까? 변호사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본인이 산 거 지금 오랫동안 타고 있었고 8년씩이나 그러면 이게 진짜 현 시가로 이걸 1억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1억이 넘는 렉서스는 지금 마치 이 기사의 제목만 보는 사람들은 최강욱 비서관 전 비서관이 현재 1억이 넘는 렉서스를 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제목을
내는 것은 선정적 기사나 보도의 전형적인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일제 차를 타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 기사가 나왔는지도 이해할 만합니다. 네. 네. 엘류씨님, MC 장원, 네. 저널리즘 M보다 여기서 더 웃기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별로 말을 안 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주진희 기자님과 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청취자들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렇죠. 따뜻합니다. 여우볼님 1위는 도대체 뭐야 미치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1위가 기대됩니다. 자, 지난달에 기자님상 정말 지난달에 이건 좀 너무했구나. 정말 영예 대상 1등상은 뭡니까? 죄송한데 1등 발표하기 전에 네. 이 패딩 좀 벗어도 될까요? 땀이 너무 나가지고. 덥지? 예,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TBS가 히타가 왕왕 돌아가네요. 예. 기타 안 틀었어요 여기. 그렇게 기타 안 춥게 틀었어요. 살던 저도 여기 TBS 오니까 따뜻하네요. 옷 그렇게 끼워 입고 다녀? 네. 네. 아니 이렇게 입고 다른 방송국에선 춥거든요. 아, 그래요? TBS에선 따뜻하네요. 여기는 마음이 따뜻하잖아. 예. 그렇지, MC 마음이 장원. 따뜻하지. 네. 우리 안아줍니다, 우리. MC 중에서는 장원 주자고 이 사람. 장원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좀 자주 좀 나올 수 있게 네. 해주시면. 이거 지금 고정으로. 재밌어요. 자, 고정하자고 자, 그런 1번, 거예요. 1번. 네. 지난달의 기자님상 1위. 한국인이라서 미안합니다. 중앙일보 전수진 국제외교 안보팀 차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네. 어느 맞아요. 신문이었던가요? 어느 신문이었는가? 중앙일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수진 차장님 자기 사진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걸어놓고 떡하니 쓰는 걸으셨어요. 칼럼. 네, 칼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네. 이런 기사를 이렇게 막 쓸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사 이 말머리에 보면요. 이 기사를 쓰시기 바로 직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오셨나 봐요. 미국 가는 거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좋으셨겠어요. 네. 비행기도 타보고. 네. 그래서 기내에서 옆자리 승객이 미국인이었는데 네. 갑자기 막 소독을 막 하더래요. 소독제로 자기 주변을 닦아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미국인 분이 한국인이어서 뭐 경계했다거나 뭐라고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자기 스스로 한국인이어서 미안했던 거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나는 그 앞에 예. 그 옆에 있는 분이 예. 한테 미안한데 그분이 이름이 호세였어요. 네, 호세였어요. 호세에게 경리를 표한다. 이건 또 뭐야? 옆에 타고 가서 미동도 하지 않은 네. 호세에게. 경의를 표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 그건 아니지. 왜 경의를 표하는 거죠? 경의가 이런 단어로 이렇게 엿보이고 있나요?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 뒷내용을 보면 네. 한국의 적극적 검사와 투명한 공개는 팩트다. 음. 그런데 이게 지금 자랑이랍시고 내세울 만한 일일까? 아파트 단지에 불이 났는데 옆집보다 우리 집이 피해를 더 빨리 파악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셈 아닌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묵묵히 진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어떻게 끄는지 공부를 조금만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불이 크게 나면 이 발화점이 어딘지 어떤 원인으로 불이 났는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진화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네. 이 진단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어디에서 발화가 됐고 어떤 이유로 불이 났는지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인데 예. 그걸 빨리 파악해서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진단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빨리 방역 체계로 이게 누를 수 있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한국인이어서 미안하고 싶지 않다.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래 뭐, 숨기고 네. 검사 안 하고 우리는 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베식으로 해야 되는 거였나요? 자연 면역이 생길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아니, 놔두라는 그래서 건지. 왜 이렇게 저는 이 기자가 이런 글을 쓰면서 지금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별로 안 창피해요. 아, 중앙일보에서 그런가요? 뭐 저기 이정재 기자라고 있어요. 네. 논설 이렇게 네. 쓰시는 네. 분 네. 하나도 안 창피하고 그러면 진짜 기자로서 양심이 없는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분이 얘기했던 말이 하나도 안 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요 매일 10,000명씩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방역 안 하고 제대로 검사 안 하고 추적 안 하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이분은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용도로 썼지만 뭐 확진자 동선 추적하고 공개하고 사람들 분리해내서 격리하고 이러면서 확진자가 확 줄면서 지금은 거의 잡혀가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완전히 끝나가요.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을 부러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실제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몇백 배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미국 기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네. 한국 부러워하고 그럼요. 한국 잘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단 시약 보내달라 제발. FDA 승인 하루 만에 끝냈잖아요. 예.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안하다고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미국의 의회에서도 우리나라 잘한다고 박수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적극적 검사와 투명한 공개는 팩트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랑이랍시고 내세우는- 자랑이죠. 아니 적극적인 검사와 투명한 공개 그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적극적인 검사 그리고 안 투명한 공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문 닫아서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문 닫아서 잘했습니까? 중국인들 못 들게 다 문 닫았잖아요. 근데 왜 중국보다 지금 많습니까? 확진자가 사망자가. MC 장원님 네. 중앙일보 전수진 차장의 20초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궁금하잖아. 아 그러니까요. 예. 전씨를 뒤져봐요. 전씨를. 전역. 자,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네. 아니 지난달 얼른 정리해. 얼른. 네. 제가 그래서 이 기사가 조금은 완벽해지게 제목에다가 하나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요거 하나만 붙이면 이 네. 기사가 이렇게 욕먹을 만한 기사는 네, 안 됩니다. 붙여주세요. 원래 제목은 한국인이라서 미안합니다잖아요. 그 네. 앞에 살짝만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쓰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미안합니다. 나 그런 건 아니고. 네네. 8672님, 당신이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까? 나는 당신이 한국의 기자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네. 지난달의 기자상 이거 좀 대박이죠, 대박. 몇 번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은 고정인데 한 달에 한 번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난주에 기자상으로 하세요. 지난주에 기사상 하나 만들지 그거 않아 괜찮잖아요. 하나는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떤지 네. 올려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할 멘트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습니까? 없어가지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MC 정 감사합니다. 인사해 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의 타타타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타타타는 왜 그러지? 왜 타타타일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타인이란 얘기 아닐까요? 아닌가? 차에 그래요? 타란 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인사했는데. 그러네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Out.